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15일 미세먼지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주상절리의 빼어난 풍광으로 유명한 철원 한탄강 상류에 2개의 다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상절리가 훼손돼 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부재역 발생으로 폐쇄됐던 강원도 8개 가축시장이 오늘 재개장했고 23개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많이 답답하셨죠? 지난 15일 미세먼지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앞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짝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운행해서는 안 될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짝수 차량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입구에서부터 홀수 차량은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도청 주차장이 아닌 주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도청 인근에 위치한 야외 주차장입니다. 강원도 마크가 부착돼 있는 차량을 비롯해 많은 홀수 차량이 여기에 주차돼 있습니다. 도청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첫날이라 많은 직원들이 혼선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행을 하셔가지고 첫날이라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시진 않았는데 밖에다가 이제 주차를 유도를 했죠. 차량 2부제가 행정 공공기관 직원만 의무이고 민원인이나 민간 차량은 자율에 맡겨진 점도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서울에서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따로 없었습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3천여 대에 달하지만 아직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차량 2부제만 시행하고 나머지 그 외 것들은 서울시와 다른 건 하고 있질 않아요. 도민들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산업시설과 환경시설들이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영월에 있는 시멘트 공장과 영서 지역 지자체 소각시설, 정선의 금속 제조업체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늘 하루 가동시간 조정 등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시멘트 공장과 석탄 화력발전소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춘천시민단체와 춘천시의회, 춘천시청 담당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해 춘천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춘천시민단체와 춘천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춘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는 빼어난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탄강 상류에서 2개의 다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상절리가 훼손돼 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 한탄강 상류 직탕폭포. 원래 이곳에는 상사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지난 1970년대 만든 것인데 지난해 11월 철거됐습니다. 대신 철원군은 5m쯤 위에 새로운 다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질 특성을 살린 현무암 다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경관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다리를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현무암은 직탕폭포 위쪽 계곡에서 가져왔습니다. 상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중장비가 다닌 곳에는 큰 길이 났습니다. 커다란 현무암은 잘게 쪼개졌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현무암 돌덩이가 가득했던 이곳은 중장비가 지나간 뒤 마치 채석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커다란 현무암 돌무덤이 볼성사납게 파괴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말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해서 복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원시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던 곳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수만 년을 이어온 수백 미터 길이의 한탄강 현무암 돌무더기는 다리를 만드느라 훼손됐습니다. 철원군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구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 자연스럽게 복구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경관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로 몇백 미터 더 갔더니 이번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골조 다리가 물 위에 방치돼 있습니다. 2017년 초 만들었지만 그해 여름 비가 많이 오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무너진 다리 상판과 시멘트 구조물은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매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사실 여기 지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 지역 세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철원군은 조만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탄강 상류에서 진행된 두 건의 다리 공사가 수만 년을 이어온 한탄강 절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차량의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레이더식 단속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도로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단속하는 기존 장비와 달리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단속하는 방식이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됩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국도 7호선 강릉시 정동진 교차로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옆에 또 다른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레이더로 여러 차로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레이더식 속도 측정기입니다. 최근 도내에 이런 레이더 과속 단속 장비 34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갓길이나 센서가 깔리지 않은 주변 차로로 차량이 지나가면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치된 레이더 단속 장비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센서를 매설하지 않아도 돼 도로가 파손되거나 새로 포장하더라도 재시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다량 살포로 인해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장률이 높고 관리에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존 단속 카메라보다 장점이 많은 레이더식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피해 상인들에게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 지원 대상 설정과 범위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오늘 강원도로부터 받은 재해구호기금 4,400만 원을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상인 22명에게 2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52일 만입니다. 점포가 절반 이상 타고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우선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놓고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호기금 지원이 직간접적인 화재 피해 점포 80여 곳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소된 기준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정하셨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이 그냥 황당한 기준인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을 못할 정도로 영세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알아서 들은 거 그거 들었다고 안 나오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준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느 보험 들은 건 어떻게 되는데 여느 사람 개인 보험은 그러니까 개인 보험 들은 사람은 다 주고. 원주시는 뒤늦게 5,800여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편성해
이번 지원에서 빠진 상인들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혀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한 임시 점포가 중앙시장 가동 옥상에 설치돼 오는 28일 개장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사면 복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강원도 8개 가축시장이 오늘 재개장했고 23개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임시 폐쇄 조치됐던 도내 가축시장을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오늘부터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도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으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23개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오늘 모두 해제했습니다. 강원고속 노조 측과 사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 임금 교섭에 관한 2차 쟁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에 실패하면 내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외버스 이용객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노선 버스업에 최대 주 68시간 근무가 적용돼 초과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든 부분을 사측에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사에 2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강원일보 노동조합은 그제 창립총회를 거쳐 류재일 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강원일보 노동조합은 노조 가입 대상 직원 120명 중 100명가량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일보사는 오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희종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박진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강원대 백령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84명, 석사 464명, 학사 2,200명 등 2,800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은 학사 행렬 입장을 시작으로 헌장 낭독, 학사 보고, 학위 수여 식사, 학위기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우수학술 연구상 15명 등 각 부문 시상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4월 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이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에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합니다. 춘천시는 미세먼지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시작한다며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명동이나 지하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청을 설립합니다. 청년청은 청년 멤버십 형성과 청년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의 지속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청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청년청에서 청년들이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속으로 12차례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번호판을 조수석에 떼어놓고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시속 187km로 과속 질주하다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